안녕하세요. IM 피부 닥터입니다. 자, 보톡스 시술 굉장히 항노화 시술에서 중요한데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고 또 너무 많은 의사들이 시술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해진 시술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보톡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맞고 어떤 점이 틀린 건지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는 솔직히 잘못 이름 붙여진 거가 맞고요. 왜냐면 보톡스라고 하는 거는 알러간이라는 회사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보툴리눔 톡신의 상품명입니다. 브랜드 네임인데요. 이게 워낙 고유대명사처럼 이제 보톡스 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 영상에서 그냥 이제 보톡스로 통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의 주 성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툴리눔 톡신이에요. 이게 톡신, 즉 독소거든요. 이게 독소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게 보툴루스라고 하는 성분이고 소세지가 썩을 때 나타나는 그런 육독입니다. 이게 이제 청산가리보다 훨씬 강력해서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상대편의 근육을 좀 마비시킬 목적으로 그런 화학 무기로도 쓰였던 그런 성분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보톡스를 처음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적용하신 분이 이제는 고인이 되신 보톡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미국의 안과의사인 앨런 스콧이라는 박사님이신데요. 한 40여 년 전에 우리 눈 사시 치료에 이런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톡스를 처음으로 적용시켜서 의학계에 도입을 시키셨고요. 자,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후에 이제 캐나다의 캐루더스 부부 박사들이 눈 주위의 안검 경련을 치료하다 보니까 미간 주름이 개선되더라. 그래서 미용 쪽으로 보톡스를 처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2002년도에 FDA에서 알러간사의 보톡스를 처음으로 미간 주름에 승인을 해줬고요. 2004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메디톡스사에서 국내 최초로 보톡스를 개발해냈고, 2005년도에 다들 아시는 이제 멀츠사에서 제오민이라는 제품을 만든 다음에 정말 많은 회사에서 보톡스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수축하기 위해서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들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아세틸콜린 물질을 분비 못하게 막아주는, 그래서 근육 수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보톡스인데요. 얼굴 표정 근육을 보면은 계속 표정 근육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우리가 낙숫물이 바위가 패이듯이 이렇게 계속 표정 근육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피부가 이렇게 패여요. 이제 보톡스는 이렇게 피부가 움직이면서 주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더 심해지는 것을 막아주게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톡스가 평상시 주름도, 그러니까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을 때 생기는 주름들도 보톡스 치료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엄밀히 말씀드리면 잔주름이 더 심해지는 걸 막아주는 거지 이미 생겨버린 주름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이미 생겨버린 주름들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주름들의 광노화는 보통은 엄마 쪽을 좀 닮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좀 주름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름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30대 초중반부터는 보톡스 시술을 좀 꾸준히 받아서 주름을 예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이제 근육에 직접적으로 맞는 보톡스보다는 피부 얇게 맞는 스킨 보톡스, 더모톡신이 이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피부 얇게 맞고 여러 대 맞다 보니까 일반적인 근육 보톡스보다는 좀 아파요. 그 장점은 근육 보톡스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근육 보톡스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멍이 잘 드는데 멍이 좀 덜 든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이런 스킨 보톡스들은 피부를 이렇게 팽팽하게 펴주는 그런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는 평상시 주름까지 일부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저는 대부분 이제 스킨 보톡스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런 스킨 보톡스는 이제 시술하는 의사에 따라서 치료 결과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꼭 고려해서 시술 받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보톡스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상안면의 잔주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마, 미간, 눈가 이런 부위는 방금 말씀드렸던 스킨 보톡스의 가장 좋은 적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잘만 맞는다면 평상시 주름도 좀 펴질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추천해드리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보통 저희가 이제 눈을 뜨고 감는 근육이
이렇게 분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눈썹 위에 한 1cm, 눈꼬리 쪽에서 1cm 요 일대에 보톡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잘못하면 눈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데는 좀 조심히 맞으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눈꺼풀에 좀 살이 많으시거나 이마가 좁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마로 눈 뜨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못해서 이마 근육을 보톡스로 딱 잡아버리면은 눈이 잘 안 떠지고 피곤해지고 많이 부어요. 조금이라도 이런 리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마는 조금 소량으로 놓고 한 2-3주 후에 좀 리터치 하는 식으로 보톡스 시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안면의 잔주름 말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바로 사각턱 근육 보톡스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음식을 씹는 저작근이 위치하고 있어서 평상시에 좀 이렇게 씹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얼굴이 좀 이렇게 많이 커질 수 있는데, 근육은 안 쓰면 안 쓸수록 작아지거든요. 이쪽 부분을 이제 보톡스로 안 움직이게 고정을 시켜주면은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서 얼굴을 좀 갸름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여기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볼살이 없으신 분들, 이 사각턱 근육이 텐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톡스로 확 없애버리면 이제 해골 모양의 얼굴이 되겠죠. 이 저희가 심술보라고 하는 심부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텐트를 없애버리면 이 불독살이 더 처질 수 있기 때문에 볼살이 없거나 심술보가 발달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톡스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지도록 조심스럽게 맞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제가 추천드리는 세 번째 부위는 입술이에요. 입술.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입술에 이렇게 세로주름, 바코드 주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부분도 효과적이에요. 다만 여기에 보톡스를 맞으면은 오 하는 이 제스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양치하거나 국물 먹을 때 좀 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식사 자리 앞두고는 한 일주일 정도 전에는 맞지 말라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무턱을 일으킨다는 여기 자갈턱, 쪼글쪼글해지는 근육 있잖아요. 여기도 보톡스로 효과적으로 잡힐 수 있는 부위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위 첫 번째, 저는 눈밑 주름이라고 설명드려요. 자, 이 부위도 보톡스를 맞으면 일단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환하고 무서운 얼굴의 표정으로 바뀌어요. 이런 표정이 한 번 생기면 또 몇 달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맞을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볼 쪽의 스킨 보톡스라든지 입꼬리를 올리는 보톡스도 우리가 잘못 맞으면 이렇게 비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위도 굉장히 좀 조심히 맞아야 되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톡스 지속기간은 이건 정말 사람들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걸 좀 설명드리면 이마, 미간, 눈가 같이 상안면의 잔주름들은 보통 보톡스를 맞으면은 일주일 정도 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한 달까지 잘 유지되다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3-4개월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큰 근육들, 사각턱 근육 같은 경우는 맞게 되면은 한 2-3주 정도부터 효과가 나타나서 한 달에서 2달까지는 피크로 잘 유지되고 이후로 점점 또 회복이 되다가 결국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요 정도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런 평균적인 타임 커브들 잘 기억하셨다가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맞으실 때는 얼마 전에 맞아야 될지 같이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톡스라는 게 결국은 뭐 의사들마다 선호하는 보톡스의 브랜드도 다를 거고 시술하는 방법, 테크닉도 다를 텐데 또 의사들마다 생각하는 개념, 가치관 차이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트레이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간을 막 이렇게 인상 쓰시는 분들을 보톡스를 맞아서 이제 고정을 시켜놔요.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힘이 잘 안 들어가겠죠? 근데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또 맞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는 인상 쓰는 게 어색해서 힘들어서 잘 안 써지는, 그래서 뭐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겠지만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가면은 보톡스의 작용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안 가던 보톡스 기간이 5개월, 6개월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어떤 연중 행사처럼 중요한 일 앞두고 맞으셔도 되겠지만 어떤 항노화적인 관점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으실 때는 보통은 잔주름은 한 3-4개월 간격, 커다란 주름은 한 6-7개월 간격으로 한 3-4년 정도만 꾸준히 맞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분명히 한 3-4년 후에는 더 그 작동 시간이 길어져서 보톡스의 치료 인터벌을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항노화 시술이 아주 기본이 돼버린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보톡스 시술을 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너무 무분별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꼭 효과적인 그런 부위만 최소 용량부터 맞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 IM 피부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